안녕하세요. 원더케이작가 F7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7 플러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차피 아이폰 7을 보셨으니까 보셨을 테죠? 안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여기 있으니까 카드 눌러가지고 보세요. 자, 여하튼 보셨을 테니까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아이폰 7과 마찬가지로 5가지 색깔로 나왔죠. 로즈골드 나왔어요. 로즈골드, 골드, 그리고 블랙, 흔히 매트 블랙이나 그냥 블랙이라고 부르는 그 블랙, 그리고 제트 블랙, 실버, 이렇게 5가지 색깔이 있죠.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가지만 보도록 하죠. 제트 블랙을 못 갖고 왔다고 좀 아쉬워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고 있습니다. 그 오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인기가 많더군요. 바람만 스쳐도 흠집이 난다고 그러는데 역시 구매할 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쁘면 장땡인 거지. 자, 숙달된 솜씨로 일단 까볼게요. 이렇게 박스 2개가 있죠. 그러면서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라고 써있고, 근데 폰트가 묘하게 바뀐 것 같죠? 그 여기 아이폰도 그렇고 뭔가 조금 덜 이뻐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자, 여하튼 이렇게 있고 요 안쪽에는 아무도 읽지 않을 매뉴얼과 뭐 보증서 같은 것들이 있죠. 꼭 필요할 때만 읽어요. 여하튼 그렇게 있고 안쪽에 아이폰 본체가 있죠. 이렇게 살짝 빼봅시다. 살짝 빼보고 요 안에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어폰이 있죠. 이어팟인데 이거 굉장히 포장을 잘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무선인가 선이 안 보이네 하지만 사실은 이 안쪽에 잘 감겨 있어요. 예쁘게 잘 감겨 있죠. 그리고 저 아이폰 7 할 때는 제가 잊어버렸었는데 이 뒤쪽에 변환 잭이 있는데 이 이어팟 케이스가 없어졌더라고요. 케이스가 없어졌는데 그땐 몰랐어요. 사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변명일 수도 있지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로 원가 절감을 분명히 원가 절감은 됐을 거예요. 플라스틱이랑 단가 200~300원 차이가 날 거니까. 원가 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깔끔하고 이렇게 양면을 사용했던 아이디어에 홀려가지고 케이스가 없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첫 번째로는 제가 멍청한 걸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애플에 꼼수하면 꼼수인 거죠. 굉장히 소위 이제 까놓고 말하자면 이제 재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능력이에요. 재수 없지만 여기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고 여기 충전기가 있죠. 충전기가 있는데 아이폰 7과 마찬가지로 5V의 1A예요. 그러니까 사실 2900mAh로 배터리 용량이 늘었어요. 6S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늘었는데 여전히 5V 1A 5W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좋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 고속 충전 같은 경우에 25W, 20W 다 이렇게 퀵차지가 지원이 되는데 물론 요즘 뭐 뻥뻥 터지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위험하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20W씩이나 나오는데 이 친구는 홀로 5W를 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디자인은 동일해 보이지만 거의 동일해 보이지만 기존의 아이폰 6s 플러스나 6 플러스의 케이스를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뭐 링케라든지 이런 메이저 제조사에서는 다 케이스가 이미 나왔어요. 이런 거 참 잘해요. 사실 그게 생명이거든요. 빨리 나와서 시장을 선점하는 게 장땡이에요. 카카오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취향에 맞게 케이스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뭐니 해도 뭐 가장 충격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역시 여기 이어폰 잭이 없어졌다는 거죠. 3.5mm 이어폰 잭이 없어졌는데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분명히 이걸 보고서는 놀릴 거예요.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야 그때 F77이야 이어폰 잭 가지고 뭐 온 찡찡 내고 그랬는데 뭐 지금 다 없잖아 이러겠지만 그러겠지만 지금은 2016년이고 저는 이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왜냐면 없던 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2개가 되던 걸 없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이트닝을 쓰세요. 라이트닝도 쓰고 블루투스 쓰고 블루투스는 원래 됐어. 라이트닝도 원래 됐고 아이폰 5에 끼워도 라이트닝 이어폰은 돼요. 새로 생긴 게 아니라고. 근데 그냥 없애기만 한 거예요. 이거 얘가 나와서 에어팟이 나왔죠. 무선 이어폰 에어팟이 나와서 충전을 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는 에어팟을 쓰시든지 아니면 이런 기존 말씀드린 대로 블루투스 이어폰도 호환이 되니까 이런 걸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벨킨에 듀얼 어댑터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라이트닝 한쪽 충전 한쪽 이렇게 하시든지 둘 다 라이트닝이니까 뭐 선택은 자유죠. 심카드를 끼워야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잖게 심카드를 한번 끼워 볼 텐데 여기 심카드 슬롯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실링이 있어요. 방수 방진이 지원이 되는데 IP67이에요. 갤럭시 S7이나 갤럭시 노트 7에 들어간 IP68. 소니도 IP68에 들어갔는데 그거보다는 한 단계. 방진은 똑같은데 방수가 좀 떨어질 거예요. 아마 1m 반과 30cm 차인가? 제가 숫자 기억을 못 해가지고. 하지만 애플은 꼼꼼하기 때문에 저기에서 광고에서 다 써놨어요. 워런티로 커버 안 되니까 물에 빠뜨린다면 찡찡대지 마세요 라고 해놨으니까 물에 괜히 시험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여기 전화기 켜지는 동안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제가 큰 아이폰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베젤이 너무 넓어요. 베젤이 넓은 데다가 그러니까 똑같이 5.5인치가 들어가 있어도 뭐 비교 대상으로는 조금 능력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여기 호미 프로 같은 경우는 똑같이 5.5인치인데 이만큼이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너무 낭비가 심하고 옆에다 갤럭시 노트 7 같은 거를 갖다 놓으면 조금 더 과해지죠. 갤럭시 노트 7이 조금 더 작고 폭도 좁음에도 불구하고 5.5인치와 5.7인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거 뻥뻥 터져가지고 뭐 무작정 좋다고 못하겠지만 여하튼 그 아이폰 7
작은 친구 4.7인치와 비교를 하면 이 정도의 크기가 되겠죠. 아이폰 SE 같이 더 작은 거를 선호하는 분도 있으니까 뭐 크기는 개인 차이지만, 그러니까 저기에요. 플러스류는 베젤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큰 게 큰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화면이 크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이폰 플러스는 베젤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 쓰기에 불편해지는 그 마지노선을 딱 넘어버려요. 오묘하게. 좀만 더 작았으면 됐을 텐데. 그게 제가 불만 중에 하나거든요. 여하튼 거두절미하고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설정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홈 버튼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홈 버튼이었죠. 딸깍딸깍 했는데 이제는 이 친구가 압력 감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으로 이렇게 띡 누르면 안 돼요. 왜냐면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손톱으로는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안 되고 손으로 눌러야 되는데, 이 버튼감은 애플이 3.5mm를 없애고 더 크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탭틱 엔진이 담당하죠. 아이폰 6S나 애플워치나 맥북을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피드백이 그 진동으로 울리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은 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로 하면은 딸딱 그러고 2단계는 딸깍 이러고 3단계는 딸깍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설정 기능들이 있다. 디스플레이 설정까지 완료하고 나면 설정이 완료가 되죠. 이미 iOS 10이 배포가 됐고 며칠 지났으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뭐 아이팟 터치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변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제어 센터도 변했고 잠금 화면에서 이제는 딱 버튼을 눌러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등등 여러 가지 변경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폰 7 플러스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건 카메라죠. 이쪽 카메라 같은 경우에 듀얼 카메라가 들어갔죠. 저는 여전히 이 듀얼 카메라 디자인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서 하나는 그냥 일반 카메라고 하나는 망원 카메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썼을 때, 그러니까 아웃포커싱 기능도 있는데 그건 아직 개발 중이라 그러고 뭐 출시할 때까지 개발이 안 됐더라고요. 화면에 보면은 여기 1x라고 있죠. 이 1x를 갖다 누르면 망원 렌즈로 바뀌어서 2x로 줌이 된다는 거예요. 2배 줌이 되고, 디지털 줌으로 할 때는 10배까지, 이 광학 줌까지 포함해서 10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 광학 줌인데 사실은 광학 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광학 줌 뭐 여기에 옛날 소니처럼 이너 줌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진 샘플을 뭐 저희 리뷰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하튼 뭐 그 정도의 사양이 있어요. A10 퓨전 칩셋이 들어가고 3기가 램이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OIS는 둘 다 넣어준 대신에 작은 친구와는 램 용량으로 차별을 뒀더라고요.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등등의 큰 변화들이,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몇 개 있어요. 하지만 뭐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액세서리들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이 라이트닝 포트 케이블 같은 거 양면으로 쓸 수 있는, 이쪽도 양면, 이쪽도 양면, 원래 양면이니까 여하튼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어제 아이폰 7을 언박싱 했었는데 의외로 화면의 흠집이 굉장히 잘 나요. 그 컷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면에 흠집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고릴라 글라스가 아닐 거예요. 고릴라 글라스도 아니고 사파이어 글라스는 더더욱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 있는 흠집 테스트 같은 걸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사심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고릴라 액세서리 글라스를 쓴 OI 강화 유리가 있어요. 똑같은 도료를 써가지고 색깔이 전혀 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붙여봤는데 튀지 않아요. 일체감이 좋더군요. 여하튼 굳이 OI 거 아니더라도 여하튼 필요는 꼭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뒤는 상관없는데 앞은 흠집이 너무 잘 나요. 여하튼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사자마자 흠집 나가지고 지금 약간 멘붕인데7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뭐 어차피 내부는 저희가 리뷰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외부는 이렇게 생겼다. 7 플러스 골드와 로즈 골드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말씀드린 거 잊어버렸지만 광색역이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 그 색상 프로필보다 더 깊고 풍부한 색깔이 지원이 될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네. 스테레오 스피커 들어가 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워낙 똑같이 생기니까 이거에 대한 임팩트가 자꾸 없어요. 여하튼 아이폰 7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갤럭시 노트 7과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갤럭시 노트 7이 자꾸 뻥뻥 터져가지고 뭐 리콜을 한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비교를 원하시면 골드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갤럭시 노트 7은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고 아이폰 7 플러스는 그냥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여하튼 그렇게 아이폰 7 플러스입니다. 리뷰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플래그십이니까 리뷰는 조금 오래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써봐야 될 것도 많고 찍어야 될 것도 많고 편집도 오래 걸리고 너무 바빠요. 용서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끝.